저런 노하우를 오픈해서 풀다니. 저거 노하우 아닌 거 아니야? 백날 수백 권씩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는 게 훨씬 효과적이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똘콩현주입니다. 저는 투자금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싶어도 제가 투자를 시작할 때만 해도 오프라인 강의가 대부분이었죠. 온라인 강의를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던 시절이었어요. 저런 노하우를 오픈해서 풀다니. 저거 노하우 아닌 거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그런 시기였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달라져서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저도 푸릉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같이 투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께 드리는 가이드라인을 좀 준비해 왔어요. 살펴볼까요? 제가 초보 때 강의를 선택할 그 첫 번째 원칙은 1강의 1투자였어요. 강의는 왜 들어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저는 투자금 없으면 강의도 안 들었어요. 차라리 매주 임장을 갔어요. 굳이 부동산 소장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어요. 분위기 임장이라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가서 아파트들을 둘러보고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오려고 했어요. 돈 없어서 부동산 중개소 들어가기 민망할 때 많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좀 한가한 커피 가게에 들어가서 사장님이랑 이 동네는 어떤지, 이사 와야 되는데 아이들 키우기는 어느 단지가 더 괜찮은지, 분위기는 어떤지 등을 물어보기도 했고요. 강의비는 적으면 한 번에 5만 원, 많으면 몇백, 몇천만 원도 하잖아요. 그런데 임장 가서 현장에서 배울 때는 하루 몇 시간 강의 듣고 소화시키는 만큼 내가 그 시간만큼 들이면 되고 교통비 또는 밥값 정도밖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 투자금이 없거나 또는 강의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돈 대신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대가로 지불하시면 돼요. 참고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돈을 지불하시는 것보다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지불하시는 게 좋은 투자처를 찾는 역량을 키우는 데는 훨씬 빨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서는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과거에는 시중에 나온 부동산 투자서를 웬만큼 읽어본 사람인데요. 백날 수백 권씩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는 게 훨씬 효과적이실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책 중에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 저에게 바이블 같은 책은 딱 2권이에요. 어느 분이 저에게 부동산 책 뭐 읽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항상 똑같이 추천을 해드려요. 첫 번째 책은 김재수님, 랭구님의 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 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예요. 제목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정모부라고 약어로 부르기도 해요. 랭구님은 현재 알리알리라는 부동산 빅데이터 사이트와 푸릉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알리알리가 아닌 집사라는 사이트로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이 책에는 거의 그 사이트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노하우가 온전히 녹아 있어요. 그리고 현재 물고기 잡는 법이라는 부동산 투자 정규 강의도 8년째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그 핵심 내용도 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솔직히 이 책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분 드디어 은퇴하시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다 퍼주지? 이 생각했거든요. 아직 다행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은퇴하시기 전까지 열심히 영상도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김수현님의 부동산 투자 흐름이 정답이다예요.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까지 하신 그 김수현 교수님 아니고요. 부동산 투자자 김수현님이에요. 네이버 블로그 수연의 인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블로그에서는 솔직하지만 차분하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라 오히려 굉장히 정감이 가는 분이고요. 이분의 책은 랭구님의 책보다 훨씬 데이터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프, 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이 책을 읽고 데이터 분석하고 집계하는 걸 따라해보면 100%돈 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책을 바이블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연님이 본인이 실제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정리하시는 방식을 그대로 노출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입주 물량 분석, 재개발, 재건축 현황, 서울 분양권, 아파트 목록 등 하나만 봐도 와, 이분 정말 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 가지 이 책의 단점은 여자분들
에게는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정말 좋은 책인데 데이터나 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 단점만 잘 극복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의 책에서 가장 공감이 됐던 부분은 호재나 뉴스, 외부 요인보다는 내재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개발 호재 같은 하위 요인들을 보시는 점이었어요. 초보들은 신기하게도 이와 정반대로 가죠. 뉴스나 호재부터 보고 그 다음 지역을 선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제가 바이블 2권을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이 책을 어떻게 꼭꼭 씹어 먹으면 될지 알려드려야겠죠? 제가 랭구님의 두 번째 책은 한 5번 정도 읽었고요. 블로그에서 따로 스터디도 모집해서 소수 인원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 책에 나오는 이론들을 그대로 이용하셔서 저평가 지역을 찾고 인정을 가시면 되는데요. 제 샘플을 보여드리자면 이건 첫 번째 2019년 11월 정도에 했던 내용이었어요. 랭구님의 두 번째 책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해서 흐름이 좋아질 지역을 찾는 법, 그래프를 보는 법, 어떻게 돈이 모이는 동을 찾을 수 있는지, 인장지도 만드는 방법은 뭔지, 매도 전략은 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또 이어서 했던 게 지역을 한 곳 선정해서 인장도 실제로 가보고 스터디에 참여한 인원들이 각자 발표를 하고 최근 지역에 대한 흐름도 점검해보고 이런 내용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제가 준비를 했던 게 이제 엑시트, 미래 목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그 수연님 블로그에서 제가 키워드를 가져왔었어요. 수연님이 블로그에 다른 아파트들 간의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는 이러이러이러한 요소를 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 나름대로 표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랭구님의 책에 택지지구 신도시와 구도심의 지역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임장 가면은 신도시, 택지지구는 아파트만 많고 상권은 공실이고 확신이 잘 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습관적으로 입지 좋은 구축만 투자했는데 이게 웬걸요. 1년, 2년 뒤에 지나고 보니까 허허벌판 위에 있던 단지들처럼 보였던 그 곳들의 가격 상승이 훨씬 컸어요. 앞으로 동일한 실수를 절대 하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이 랭구님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전국의 혁신도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결론까지 정리를 했었어요. 그 글은 제 블로그에 내용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혁신도시 자체도 중요하지만 흐름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부동산 투자서는 실용서예요. 저는 사실 요리책과 부동산 투자서의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요리책에는 수많은 레시피가 있지만 내가 직접 만들어 보지 않으면 어떤 맛이 나는지 내 입맛에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요. 부동산 투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읽기만 하는 건 10%도 머리에 안 남을 거예요. 이건 제가 제 경우에 체감상 느끼는 거고 이 10%도 남지 않는 걸 위해서 수백 권 읽는 건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차라리 좋은 책을 가지고 마음 맞는 분들 2분, 3분도 괜찮고요. 스터디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스터디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정보를 얻기보다는 스스로 책을 파고드는 그런 시간, 검증하는 시간 함께 들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돈 대신 내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단단하게 성장하시는 그 과정을 응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스스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이상 똘콩현주였습니다.